안녕하세요. 시선 강탈의 이수연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기분 좋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다행히 시작에 좀 반등을 시도했었고 많이 눌렸었던 제약바이오까지 오늘 강한 반등을 시도하면서 어제의 이 급락에 대한 분위기와 전혀 반전된 시장이 오늘 펼쳐졌습니다. 추가적인 조정이 아니라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한 시장이었는데요. 이제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가 되면 또 어떤 표정의 시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이 5조 3천억 원 넘게 빠져나갔고 선물 시장에서도 2조 2천억 원대의 매도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외국인을 보면 사실은 이런 리스크가 아직 잠재워진 것 같지는 않은데 과연 내일과 내일 모레장 어떻게 대응할까 저희 시선 강탈에서 계속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는 오늘 기분 좋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9% 상승하는 데 성공했고 SK하이닉스가 3.8% 슈팅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90조 원대의 자사주 매입 소식 속에서 34만 9,500원까지 주가 회복력을 보여준 거고요.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이 확정되면서 오늘 좀 애프터마켓에서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 시티뱅크에서 SK하이닉스의 상장을 주관한다라고 하고요. 오늘 제3자 배정, 그러니까 시티뱅크 앞으로 1,790만 주의 유상증자를 발행했는데 그런 소식과 함께 하이닉스 쪽에 큰 폭의 상승세가 나타났고 SK스퀘어 쪽은 어떤 특별한 공시가 없었어서 오늘 하락폭을 줄이는 정도로 거래를 마쳤고 플러스권 진입은 못했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이 정말 강했습니다. 알티오젠 대표가 계속해서 추가 기술 이전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요. 그 외에도 오늘 한올 바이오파마의 미국 파트너사 호재라든지 올릭스 쪽의 유상증자 소식,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이라든지 바이오 쪽의 여러 가지 호재 속에서 바이오가 강한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에코프로도 그동안 좀 억울하게 많이 떨어졌었는데 오늘 5.7% 반등에 성공했고 반도체 소보장은 정말 소수의 종목들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상승 유상위도 한번 볼게요. 코스피에서 광주 신세계가 상한가를 직행한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광주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라는 이야기가 2주 전부터 계속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매출 올라가겠네? 약간 이런 내러티브로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그 외에도 한올 바이오파마의 말씀드린 파트너사 이뮤노반트 좋은 소식, 임상에 대한 좋은 소식 공개가 되면서 오늘 20% 급등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 에이프릴 바이오가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상한가를 직행했는데 에이프릴 바이오도 그 태광산업에서 인수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 갔고 로키드 헬스케어는 그 미국에서 FDA 관련해서 계속 그 승인을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아침에 상한가 갔습니다. 그 외에도 펩트론, 올릭스 이렇게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눈에 띄게 올라오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조금은 반전되는 분위기가 앞으로 하반기에 펼쳐질 수 있을까요? 자, 제 포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포트에는 정말 거의 대부분 다 반도체입니다. 지금 앞에는 전부 다 반도체네요. 삼성전기도 제가 반도체 그 부품으로서 매력도를 느껴서 이제 매수를 했던 거였고 삼성물산이 마이너스 1.5%인데 이거 한번 열어볼까요? 삼성물산 차트 보시면 어제 급락했다가 오늘 다시 5.8% 반등을 성공했습니다. 다만 정말 아쉽게 이 초록색 선 위에서가 아니라 아래에서 좀 마감을 했습니다. 본주가 좀 빠르게 회복력을 보여야 물산이나 삼성화재처럼 지분을 가진 회사들이 같이 올라갈 텐데 오늘 삼성전자가 강하게 반등했지만 같이 좀 따라가 주진 못했고 절반 정도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은 좀 홀딩해 볼게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에는 손실을 겪고 있는 종목 삼성화재와 대한전선이 있는데요. 여전히 비중이 그렇게 큰 폭은 아니라서 이것도 전략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 오늘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저희 시선 보겠습니다. 수행스 시선, 하반기를 겨냥한 조심스러운 접근, 과연 어느 섹터를 접근해야 될까요? 자세한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선 강탈 함께 하시죠.
네, 반등이 일어난 하루였습니다. 물론 장중에 변동폭은 강했지만 그래도 플러스권 마감에 성공한 국내 증시. 지금 코스피 쪽과 코스닥 쪽의 신용 잔고 추이가 눈에 띄게 좀 달라지고 있어요. 코스피는 올라가고 있는데 코스닥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과연 하반기는 다른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김진만, 서재욱 의원님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전히 반도체가 주도했던 오늘장의 반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오랜만에 반갑게 제약바이오 쪽이 웃는 표정을 띠면서 좋은 성적을 보여줬거든요. 김진만 위원님께서는 일단 반도체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소식이라든지 SK하이닉스의 나스닥 ADR 상장 소식 속에서 반도체 투톱이 오늘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단 지금 반도체 랠리는 메모리 산업이 훼손되지 않는 한 계속될 거다라고 많은 증권사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조정은 기회다라고 하던데 일단 여전히 투톱에 대해서는 관심 계속 하반기에도 가져야 돼요? 네, 사실 지금 제일 좋은 전략은 반도체를 밀릴 때마다 사는 게 가장 현재 시장 사이클에서 현명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하고 단 한 번도 이 전략이 배신한 적이 없었습니다. 또 동일합니다. 이제 내일 마이크론 실적이 있어서 지금 좀 부담 가는 자리이긴 했었습니다만 어제 하루의 조정으로 인해서 꽤나 이 정도면은 저평가 부분이 아닌가? 사실 저평가와 고평가 혹은 적정평가를 넘나드는 사이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어제 하락 부분들 때문에 부담이 좀 덜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 사실 시장 뭐 다 있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반도체를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밀릴 때마다 매수하건 혹은 이제 강한 음봉이 나왔을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이 되게 유효했고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한 달에 한두 번에서 세 번 정도까지는 기회를 줬던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상승했을 때 올라타는 것도 하나의 기회였지만 매번 이렇게 장대 음봉이 출현하고 그다음에 이튿날까지 2일 연속으로 매매를 하셨으면은 보통 이제 좀 수익으로 돌아올 때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환율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이탈이 가속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 쪽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환율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율이 떨어지거나 금리 관련돼서 조금 완화된 스탠스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코스닥이 지속력을 가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수출 기업인 코스피 위주로 보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제 장 마감 후에 나왔던 하이닉스 ADR 단기적인 호재고요. 여기서 자사주 매입이나 기타 주주 환원책이 나오지 않으면 중장기적인 악재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 더해서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까지 7월 초에 있을 여러 가지 이슈들을 대비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광주에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증설 사이클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먼저 사전적으로 기대감으로 인한 소부장 쪽의 수급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장에서는 밀릴 때마다 매수를 하셔야 된다. 다른 섹터를 보통 눈으로 돌릴 필요가 없어서 굳이 이제 이야기를 안 드렸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하락 때마다 모아가자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섹터로 시선 돌릴 필요가 없다. 여전히 반도체를 긍정적으로 보신다라고 평가했고 특히 광주 쪽에 지금 예상된 그 투자 규모가요. 삼전이 100조고 하이닉스가 200조 원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만약에 그렇게 되면 반도체 소부장이 본격적인 수혜를 얻을 거다라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서재욱 의원님께서는 코스닥에 오늘 제약바이오 쪽을 관심을 가져주시네요. 미국장이 최근에 좀 급락세가 깊었는데 헬스케어 쪽만 살아남았어요. 원래 이제 보통 같으면 금리 인상 시그널이 나오면 제약바이오가 항상 좀 피해를 보는 섹터로 분류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우리 바이오텍 기업들도 자금이 좀 많이 풍부해지다 보니까 금리 인상과 연관 없이 이제는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갈 거다. 이런 평가 있더라고요.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하락에 대한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그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섹터가 전 세계적으로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가는 선반영이 좀 되었다로 조정은 선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악재에 대한 건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이제는 오히려 금리 인하가 만약에 되진 않더라도 최소한 뭐 금리 동결 정도로만 간다 하면
그러면 그런 부분으로 이제 또 앞으로 내년에 이제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만 살아 있다라면 충분히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뭐 미국, 중국 마찬가지고 우리나라까지도 오늘 이런 바이오 섹터, 제약 바이오 섹터가 이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높은 구간이라면 항상 조심해야 되지만 오히려 조정을 많이 받아서 이제 가격이 낮아졌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방산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많이 빠진 섹터 쪽에 대해서도 순환매에 대한 부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이제 메인 코어로 가져가는 부분이고 그 외에 많이 빠진 업종에 대해서도 이제 순환매에 대한 부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뭐 알테오젠도 그렇고 최근에 알테오젠, 뭐 D&D 파마텍 이런 기술 이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장 끝나고 나서 에이프릴 바이오가 태광산업이 에이프릴 바이오를 인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바이오 쪽 제약 바이오 쪽에서의 뉴스가 계속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이제 또 바이오 USA 또 여기에 이제 참가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오늘 또 주가가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아니면 뭐 삼성 에피스홀딩스,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뭐 다른 셀트리온이나 이런 종목들도 좀 관심 있게, 좀 대형주 위주로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USA 어제부터 열렸는데 이제 끝나고 나면 또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요? 바이오 쪽 움직임 강한 부분들 체크를 해주셨고 반도체는 코어로 가져가고 이제 조금 더 눈여겨볼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로 제약 바이오를 꼽아주신 겁니다. 제 포트폴리오도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삼성전자 참 마음고생 시킬 때도 있고 기분 좋게 할 때도 있고 오늘은 좀 기분이 좋습니다. 어제는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상승률 80%대를 다시 회복하면서 역시 내가 1등이야 라는 그 정말 왕좌의 자리를 굳건하게 또 지켜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삼성전자 또 강했습니다. 34만 원대 회복하는 모습인데요. 일단 그 파업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약간은 컨센보다 좀 낮을 수 있다라는 소식도 나오던데 그냥 상관없이 삼성전자는 3분기까지 계속 들고 가면 되는 거죠. 네, 삼성전자 오늘 9% 오른 거면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어제 되게 용감하게 매수하셨던 분들께서 긍정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삼성전자 기대하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좀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고요. 보통 월 중간에는 하이닉스가 세고 월 말과 월 초에는 삼성전자가 또 셌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매달 은근히 패턴이 리밸런싱 차원에서 어디 팔고 다시 그 수급이 다시 그대로 옆으로 가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가 최근에 이제 달별로 해서 3분할로 해서 보통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줘서 보통 달 중반에는 보통 하이닉스가 세고요. 그다음에 달 말에서 달 초로 넘어가는 사이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좀 세더라고요. 저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좀 이야기를 듣고 한번 봐봤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이제 7월 초로 넘어가면은 이제 분기 리밸런싱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우리 한국 시장을 계속적으로 짓눌렀던 리밸런싱이라는 그런 악재들이 해소가 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거기 더해서 삼성전자가 갖고 있을 매력도 중에 하나인 자사주 매입과 소각까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의 수급이 워낙 메말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매수세가 조금만 붙여줘도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소부장까지 좀 온기를 받아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조금 한국 시장이 갖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일단은 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둘 중에 한 종목은 여러분들이 무겁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시장 사이클에선 들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 제 포트에 삼성화재랑 물산 있거든요. 이 두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수급이 꼬이는 겁니다. 이게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권 보면은 그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의 지분을 갖고 있는 관계사, 하이닉스와 하이닉스의 지분을 갖고 있는 관계사들이 좀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분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만 이게 엇박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하반기 이어서 들어서게 되면은 어느 정도 엇박 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삼성전자의 관련주는 삼성전자로 매수해 보는 게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살짝 비중을 줄여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스퀘어는 비중 줄이고 좀 본조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네, 맞습니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톱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는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제 포트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제가 한번 비중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포트 내에 좀 반도체 종목밖에 제가 없어서 이제 서재웅 위원님께서 실적이 좋은 다른 섹터도 갈 수 있다고 언급해 주셨잖아요. 네. 오늘 의외로 조선과 로봇 섹터에서도 좀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이들 섹터들은 좀 편입해도 괜찮을까요? 네, 조선이 뭐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따지면 실적이 좋은데 그리고 또 수급에 대한 부분도 나쁘진 않은 그런 모습인데 실적하면은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게 뭐 조선, 방산 뭐 이런 종목들입니다. 뭐 그다음 증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일단 뭐 조선 같은 경우는 최근에 흐름을 보시면 강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방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중공업이 그나마 좀 버텨주는 모습이지만 그 외의 종목들은 지금 차트 자체가 다 무너진 상황이고요. 이런 상태에서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기에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쎄요, 일단 뭐 캐나다 지금 잠수함 수주에 대한 부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게 실패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시간이 바로 조선이 뭐 급등이 나오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쉬었다가 한 템포 쉬었다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좀 일단은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로봇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뭐 우주항공이나 로봇이나 이런 아무래도 성장주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흐름이 조금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이고요. 특히나 아무래도 이제 또 로봇 관련주는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인데 지금 최근에 개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없는 이런 로봇 쪽은 좀 약간 쉬어가는 탄력이 좀 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단기적인 그냥 기술적 반등으로 그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수급이 센 섹터 쪽을 좀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1등이 반도체고 2등이 제약바이오인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제약바이오, 방산 이런 쪽이 실적이나 아니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쪽이고 그다음 가격이 일단은 지금 낮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이오와 방산 알겠습니다. 섹터 체크해드렸고요. 위원님들의 포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진만 위원님의 탑5 상승률 LS 일렉트릭, 두산, 퓨얼셀, KC텍이 세 자릿대 상승률 기록했고요. 저희 3등 종목인 KC텍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02,400원까지 고점 터치가 나왔어요. 애프터 마켓까지 포함해서요. 목표가가 65,000원이니까 저희가 거의 뭐 한 1.67배 정도를 저희가 상회한 상승률을 챙긴 거잖아요. 오늘 2% 정도 반등했는데 이 자리 또 담아도 돼요? 네, 담아도 됩니다. 담아도 돼서 제가 네. 한번 가져와 봤고요. 되게 예민하게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 파동이 굉장히 커서 이제 잔파동이 막 15%, 20%짜리 나오는 그런 기업들도 많고요. 최근에 HBSP처럼 고점에서 이제 순식간에 이제 5거래 만에 40% 이상 조정받는 종목도 있는데 KC텍은 일단 실적 기반에 맞춰서 기업 외형적으로도 이제 멀티플을 확장할 수 있으면 즉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기술력들이 최근에 많이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KC텍이 소부장 내에서 탑픽,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제가 KC텍을 계속적으로 우직하게 밀었었는데 그 관련돼서 이제는 여기서도 매수를 해도 될 만한 자리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급등 나온 부분들, 그다음에 어제 하락 부분들은 조금 이제 만회를 할 수 있을 만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부장 쪽 탑픽을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KC텍을 현재 한 8만 원 전후로 해서 매매를 해보시면 저는 직전 고점까지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것 같다. 좀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반도체 소보장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종목 저희가 PSK 홀딩스도 한번 AS 해볼 건데요. 이 종목은 시장 급등락에 비해서 되게 견고하게 잘 버텼습니다. 일단 15만 4,900원대가 고점이고 이거 좀 예쁘게 횡보하는 거 보니까 다시 갈 여력이 있나 봐요, 이것도? 네, 지금 이제 방주 쪽 투자 나오고 있는 게 후공정 패키징인데 어제 PSK 홀딩스가 후공정 장비를 좀 편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잘 버티고 있는 혹은 박스권 하단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하나의 찬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역배열 상황에서 매매를 하는 것도 하나의 용기 있는 방법이지만 그래도 박스권을 꽤나 안정적으로 지지하거나 혹은 이제 상방 추세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은 종목군들이 상대적인 매물
부담이 덜했던 부분들 때문에 상당 올라갔었을 때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피스크 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에서 20% 이상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적정 구간에서의 매번 반등은 성공을 했고 반등을 할 때 10에서 20%의 급등을 매번 보여줬기 때문에 만약에 또 마찬가지로 현금을 확보하셔서 내일 마이크론 실적 보고 소부장 쪽을 매매를 하신 분들께서 아까 설명드린 KC텍과 더불어서 지금 PSK 홀딩스가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다. 저는 그 코멘트를 드리면서 이따 이제 말씀드릴 종목까지 해서 오늘 세 종목 반도체 종목만 한번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소보장 둘 다 오늘 자리 좋다라고 점검 받아봤고요. 서재호 의원이 포토로 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탑5 안에서 저희가 젠슨항 매매했던 LG전자, 현대오토에버 종목들 있고 대덕전자도 제가 시선 강탈 모의 포트에 잘 담아서 100% 가까운 상승률을 저는 챙겼고 이제 최고가 기준으로는 139% 기록했습니다. 자, 지금 탑5 상승률 도전할 한국콜마라는 종목 볼 건데요. 선크림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고 또 화장품 쪽에 이렇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종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4.5%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이거 여전히 관심 가져야 되는 구간입니까? 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가 화장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지수가 안 좋을 때도 어떻게 보면 방어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반등이 나오는 부분에서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뒷받침이 되고 수급까지도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아직 또 많이 오르지 않는 특히나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10만 원 라인까지는 무난하게 빠르게 오르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 코스맥스와 약간 상반된 그런 실적으로 급등이 나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분기 실적도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된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당연히 홀딩 그리고 없다면 매수도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국콜마 좋은 분위기를 내줄 수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다음 파도 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 주셨는데 이게 약간 타이밍이 좀 잘 안 맞았어요. 시장이 그저께 급락했었기 때문에 파도도 같이 좀 빠진 건데 뭔가 파도에 악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서 이거 지금 다시 봐도 괜찮아요? 네, 우선 파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서 손절가를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매도하지 못하고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AS로 가지고 왔는데요. 혹시라도 아직 홀딩하고 계시다면 가지고 계시다면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62선 이탈하지 않고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매도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었지만 어제 시장이 무너지면서 급락이 나왔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외국인이 매수하면서 기관은 매도했지만 외국인은 다시 매수로 전환했다는 부분 그리고 62선을 확실하게 지지를 해줬다는 부분 일단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추세 자체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 만약에 62선에 대한 지지가 만약에 이어진다면 62선 근처에서는 신규 매수도 가능한 부분이고요. 10만 원 아래에서는 계속 매수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파도까지 설명 도와드렸군요. 오늘의 시선 강탈 관심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마 위원님은 시총이 좀 꽤 큰 반도체 소부장을 들고 와 주셨습니다. 어떤 거예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 이제 벼랑 끝에 있는 이제 종목 중에 하나인 ISC를 가져와 봤고요. 사실 벼랑 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이동평균선 내에서 지금 이제 딱 그냥 적절한 지지선인 121선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스권 하단에서 만약에 이제 내일 마이크론 실적이 나오고요.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내에서 분명히 이익 개선세가 되는 종목들이 다음 분기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패시브 자금들이 유입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국내에 있는 이제 테스트 소켓 기업이고요. 리노공업과 ISC 마찬가지로 굉장히 시장에 소평을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인데 이제 GPU 및 CPU 가격들이 급등하기 때문에 한 개 가격이 비싸지면 그만큼 테스트 소켓에 대한 니즈가 확실하게 있다.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그만큼 검증을 여러 차례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테스트 소켓 관련돼서 수요가 확대가 기대가 되고요. 오늘 하나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가 당사에서 이제 ATA 즉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코멘트를 한 게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부장들에게 굉장히 좋은 부분들은 장기 공급 계약이다라고 코멘트를 하면서 빅테크들 수요 확대를 기대를 해보면서 다음 분기 이익 개선세를 조금 더 지켜봐도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 25만 원, 손절가 15만 원을 제시를 드리면서 내일 마이크론 실적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분위기 차원에서 121선을 지지하는 데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도 같이 체크를 하면서 진입하자라는 꿀팁까지 전해주셨고요. 서재웅 의원님께서는 오늘 제약바이오 쪽 들고 와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이에요? 네, 예전에도 한번 들고 왔었던 종목인데요.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약 바이오 중에서는 가장 좀 덩치가 크고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FDA에서 임상 3상에 대한 면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용과 그다음에 시간 면에서 바이오시밀러에게 굉장히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시밀러 1등 업체인 이제 셀트리온에게 가장 큰 호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수익성에 대한 부분도 고마진, 스테키마랑 그다음에 옴니클로 이런 새로운 이제 바이오시밀러 종목들이 고성장을 하면서 신규 종목이 고성장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수익성이 엄청나게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펜트라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고성장을 계속 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익성에 대한 부분은 빠르게 개선이 되면서 1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부분이고요. 2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라일리로부터 인수를 한 이제 미국의 공장 이걸로 인해서 이제 CMO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CDMO 쪽으로도 신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다라는 부분, 신성장 동력까지 확보를 했다라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셀트리온에서 지금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급에 대한 부분은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외국인이 계속 지분을 모아가고 있다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 한 7% 정도 상승이 나오면서 일단은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점 대비해서도 일단은 30% 이상 빠진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관점에서는 목표가 한 20만 원 정도를 잡고 1차적으로는 20만 원을 잡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5만 9천 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셀트리온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 20만 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저력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기대해보고요.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도 제약바이오입니다. 일단 너무 올해 초에 많이 되어서 고민을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도 오늘 좀 급등세가 유의미하지 않을까 싶어서 들고 온 종목 한올바이오파마고요. 그 미국의 이뮤노반트라는 파트너사가 있는데 이뮤노반트한테 이제 한올바이오파마가 기술 이전을 한 겁니다. 그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 그 IMVT1402라는 그 치료제에 대한 임상 2상이 오늘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고 지금 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시장이 정말 큽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 6위까지 매출을 차지할 정도로 강력한 수요가 있는 치료제여서 요거 임상 결과 좀 잘 나오면 한올바이오파마도 마일스톤을 계속 더 큰 규모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고 모르겠습니다. 바이오가 항상 이렇게 올랐다 떨어졌다 하니까 저도 사실은 가져오면서도 이게 맞나 싶었는데 서재영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 네, 한올바이오파마가 오늘 가장 핫했었던 바이오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장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아무래도 제가 가져온 거는 이제 안정적인 보다 큰 시총도 크고 실적이 뒷받침이 된 종목이고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급등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긍정적인 답변 받아봤는데 김진만 위원님께도 여쭤볼게요. 좀 걱정되는데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안 삽니다. 안 삽니다. 어렵습니다. 사실 이제 그쵸, 네. 이게 진짜 바이오가 어려운 게 저희가 이제 사실 바이오를 디테일하게 아는 거는 되게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에 대한 결과에 대한 해석 이런 부분들 차원에서는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오히려 시총 상위권 종목으로 가면은 조금 더 이제 파이프라인이 넓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 한올바이오파마는 단일 파이프라인이 사실 메인 포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등락폭이 심해서 그러니까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 등락폭이 너무 심해서 이거 개인 투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만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바이오 종목군들 내에서는 파이프라인이 넓어서 그 재료와 재료 사이에 시차가 좁은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셔야지 우리가 혹여나 잠깐 손절 라인을 들어서더라도 좀 이제 하락 라인을 들어서더라도 버틸 수 있을 만한 그 텀이 짧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일단 중장기적 시각은 바이오는 아직은 네. 물음표에 있다. 좀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괜찮은데 중장기로는 좀 의문이다. 한울바이오파마 파이프라인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부분까지 좀 꼼꼼하게 체크해봤고요. 김진만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 한번 소개해 주시죠. 어떤 내용일까요? 네, 요즘 반도체 쪽 급락이 정말 장난 아니죠. 저도 네. 이제 좀 어렵긴 한데 일단 내일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여러분들이 아마 뭐 걱정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기대도 하시는 분들 많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전문가로서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향방, 그다음에 하이닉스 ADR에 대한 해석, 그다음에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모두 긁어드릴 예정이니까 이어서 있을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 소개해드렸고요. 저희 마스터 클래스 임광빈 위원님과 시간 이어갈 겁니다. 김진만 서재웅 의원님 여기까지 함께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선강탈의 임광빈입니다. 오늘 주시장은 삼성전자가 10%가 넘게 올랐죠. 어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12% 급락했었고 코스피가 9.99% 하락하면서 역대급 또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주시장의 변동성을 겪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주식의 좋은 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청자님들과 함께 주식의 좋은 점의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이 방송을 시작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식의 가장 좋은 점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받거나 또 분기나 주기별로 성과급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경제적인 무언가를 창출할 수 있는 게 이 주식시장이죠. 네, 나만 잘한다고 한다면 물리적 환경을 벗어나서 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 창조할 수 있는 공간이 자본주의의 꽃인 주식시장입니다. 또 주시장의 좋은 점은 정년이 없습니다. 60대, 요즘에 이제 평균 정년 나이가 이제 50대 이런 얘기가 나오죠. 대기업과 관련된 이제 이야기. 연봉은 굉장히 세지만 정년이 짧아지고 경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식은 60대가 돼도 70대가 돼도 80대가 돼도 90세가 넘어서도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할 수 있죠. 정년이 없습니다. 또 매일매일 뭔가를 창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급여를 받는 우리 이제 급여 생활을 하시는 투자자님들도 계시고 또 사업을 하시는 투자자님, 자영업을 하시는 투자자님들도 계시겠지만 매일 나만 잘한다면 경제를 창출해낼 수가 있죠. 또 물리적 공간을 벗어나서 꼭 회사에 가지 않더라도 이 스마트폰만 있게 되면 전 세계 어디서든 매매를 할 수 있고 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계속 팽창해 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잘 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주식 투자는 오늘이라도 빨리 시작해야 되고 포기하고 싶다 하더라도 포기하면 안 되겠죠. 또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주식의 좋은 점들은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번 주에 우리 투자자님들께서
주식 투자의 좋은 점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이제 생각을 한다면 주식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으실 겁니다. 자, 첫 번째, SK 하이닉스입니다. 어제 문제가 됐던 하이닉스, 네, 오늘은 보합권이었습니다. 물론 이 보합권은 KRX 시장 기준이고요. 오늘 이제 시장이 마감되고 나서, KRX 시장이 마감되고 나서 공시가 나왔죠. 자, 그 공시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고요. 주당 가격 255만 원에 45조 4,500억을 증자합니다. 자, 일반 공모 유상증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수 없습니다. 3자 배정이에요. 3자 배정은 SK 하이닉스에서 제3자에게 딱 지정해 놨습니다. 거기서 45조 원 투자받겠다고. 이 45조 원은 어디 쓰이냐면요. 시설 투자입니다. 타법인 증권을 인수하는 것도 아니고 운영자금도 아니고요. 45조를 다 증설합니다. 왜 하겠습니까? AI 데이터 센터 짓고 반도체 확장하는 거죠. 팹을 확장하는 거죠. 255만 원이라고 하는 그 기준은 최근 거래됐었던 가격의 10% 할인된 가격이에요. 그리고 3자 배정 유상증자가 나오게 되면 1년간 보호 예수가 법적 의무입니다. 자, 그러면 SK 하이닉스의 저점은 얼마일까요? 255만 원입니다. 지금 가격과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255만 원에 45조 원을 투자하는 거예요. 4조 5천억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투자 자금은 미국의 나스닥에 이제 상장이 되겠죠. 미국 나스닥 상장은 7월 말입니다. 하이닉스는 그 투자금을 받아서 또 재투자를 하게 될 겁니다. 하이닉스의 255만 원이 저가라고 한다면 지금의 이 가격도 저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주식시장은 더 가겠죠. 삼성전자가 매출을 1,000조 원 가까이 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네, 지금도 저가죠. 27년까지 보장된 영업이익이 천문학적 수준입니다.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350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높여서 잡고 여기서 하이닉스를 매수하셔도 되고 또 하이닉스를 매수하실 때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신다고 한다면 하이닉스 단일 레버리지에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LNC바이오입니다. 자, LNC바이오의 경우엔 작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고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주식이죠. 자, LNC바이오 실적이 매우 좋습니다. 최근에도 자, 수급 한번 볼게요. 기관 투자자들이 LNC바이오에 대한 공격적인 매수를 하고 있고요. 사모펀드 쪽에서 LNC바이오를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기관이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30억 샀고 어제도 100억 샀고요. 또 엊그저께도 82억 샀는데요. 최근에 LNC바이오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LNC바이오가 4월과 5월달 시간에 횡보를 했었어요. 당시에 왜 횡보했었냐면 주당 2만 원 정도 되는 200만 주의 전환사채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장에 해소가 된 시간이 이 박스권 구간이었고요. 2달 정도 이제 물량이 해소되고 나서 고개를 윗방향으로 들었죠. LNC바이오 목표가 11만 원 상향 말씀드리겠고요. 신규 진입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엔 시장은요, 계속 올라갑니다. 어제 많이 빠졌었죠. 하지만 시장은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더 올라가고 삼성전자도 더 올라가고 현대차도 더 올라갈 거기 때문이죠. 우리 주식을 판단할 때 제가 어제도 저녁 6시 TV방송에 나왔습니다. 어제 TV방송에서 급락한 그 시장에 나와서 시청자님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은 주가를 판단할 때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주가를 판단할 때 당일의 등락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오늘 삼성전자는 9.84% 상승 났습니다. 어제는 10%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제 10% 떨어졌을 때 이 기업이 시가총액이 2,000조짜리 기업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회사가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것, 그리고 반도체 시장의 규모가 한국 시장에 한국의 국내 총생산을 뛰어넘을 만큼, 그리고 1년 동안 한국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경제가
돌아갈 때 필요한 예산보다도 더 큰 규모가 반도체 회사, 반도체 시장입니다. 전 세계 반도체요.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합쳤을 때입니다. 그런데 어제 삼성전자가 2,000조 원짜리 주식이 12% 하락했고 오늘은 10% 반등 나옵니다. 그렇게 큰 규모의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제는 위기였다가 오늘은 갑자기 좋아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시장, 이 반도체의 어마어마한 크기의 이 시장이 어제는 나빴다가 오늘은 갑자기 좋아질 수 있나요?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제 12% 떨어진 것은 펀더멘탈과 전혀 무관했던 하락이었죠. 어떤 하락이었냐면 심리에 의한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나쁘게 형성이 됐던 거예요. 오늘 호재 나온 거 있나요? 없어요. 장중에 호재 나온 거 있습니까? SK하이닉스의 호재는 장 마감 후에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호재가 나온 게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럼 어제는 악재가 나와서 빠졌습니까? 사실 그렇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어제 악재가 나와서 코스피가 갑자기 10%가 빠졌나요? 아닙니다.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분위기 때문이었냐? 단일 레버리지 종목들의 거래 대금이 집중이 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변동성이 커진 것이죠. 그리고 단일 레버리지 쪽에서 투매가 막 나오니까 본주도 떨어지고 인버스는 급등하는데 지수가 빠지면서 모든 종목들이 하락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변동성이 커지니까 심적으로 불안함을 가지신 투자자님들도 계시고 이 가운데서 엇박자 타셔서 단기간에 손실이 더 커지신 투자자님들 경우에는 감정이 격해지신 상황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시장은 결국엔 왜 지금까지 올라가고 있느냐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잘 나가기 때문이고 반도체가 왜 잘 나가냐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가 없어서 못 파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죠. 즉 초과 수요 상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의 초과 수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2년 넘게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도에도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6월 말까지 주식시장은 결국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은 시장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종목이 됐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총 1위 기업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식 시장 전체를 뒤흔들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관심도가 더 커지기도 하죠. 지금은 양날의 검입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나쁜 점이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수급이 꼬인다는 게 나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온 그 근본적인 이유, 실적이 매우 잘 나오고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기대치 이상의 실적이 더 잘 나오고 2024년보다 25년도가 더 잘 됐고 25년도 전체보다 26년도가 더 잘 됐고 26년도 전체보다 27년도가 더 잘 될 것이고 28년도까지 이 실적에 대한 성장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삼성전자가 90조 자사주 매수하고 또 하이닉스가 내달 미국에 상장하면서 45조 원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단일 레버리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부각이 되면서 자, 우리 주식시장에는 정말 많은 호재거리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공약주로서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볼게요. 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4만 원, 34만 원 아래 가격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주가가 어떤 수준이냐에 따라서 전체 주식시장의 흐름이 뒤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등락에 따라서 삼성전자를 추종하고 있는 삼성전자 단일 레버리지 종목도 변동성이 크죠. 자, 삼성전자의 상승에 2배씩 움직이는 단일 레버리지 주식이 어제는 급락하면서 마이너스 20%, 오늘은 삼성전자가 9% 상승하면서 18% 상승을 했습니다. 또 한편 삼성전자를 추종하고 있는 인버스 기업의 경우에는 전일은 30% 가까운 급등을 했지만 오늘은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은
단일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들을 매매한 데 썼을 때 보다 더 유리한 쪽은 레버리지 쪽이 더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당일의 주가 등락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엔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지금보다 더 오를 거라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오르는 상황에서 어제 같은 날 인버스를 잡기보다는 실적이 좋기 때문에 단일 레버리지가 급락한 그 자체가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라고 하는 주식도 현재 주식시장에서 중심이 되는 주식입니다. 자, 오늘 전체 주시장이 그래도 상승하는 주식이 더 많았었는데요. 상승하는 주식이 더 많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삼성전자라고 하는 이 회사가 10%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쪽으로 그 온기가 넘어갔죠. 그래서 아직도 고민이신 투자자님들이 계실 겁니다. 삼성전자를 지금도 매수해도 될까? 라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의 위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8,500포인트이기 때문에 삼전도 하이닉스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지수가 10,000포인트를 넘어갈 가능성이 높죠. 지수가 10,000포인트를 가는 과정 가운데 등락은 계속됩니다만 떨어질 때마다 주식은 매수해야 됩니다. 네, 특히 떨어졌었을 때 어제 삼성전자를 잡으신 투자자님들 계실 겁니다. 매우 잘하셨고요. 오늘도 삼성전자가 주가가 10% 올랐지만 여전히 삼성전자가 가야 될 길은 멉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볼 때 앞으로의 기준은 32만 원 정도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 32만 원 정도 오늘도 장중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무너졌어요. 하루 종일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여파에 힘입어서 8시였죠. 8시 대체거래소에서 마이너스권으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반등하면서 주가가 올라왔고 삼성전자가 순간적으로 33만 원 정도 가격에 갔었을 때 밀리고 나서 이 지점에서 반등한 이 가격대 있죠. 이 가격대가 32만 원의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요, 이 32만 원의 가격대가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을 삼성전자를 연결지어서 봐야 됩니다. 전일은 삼성전자가 계속 떨어졌죠. 그리고 오늘 반등했다가 밀렸다가 다시 반등한 이 지점이 32만 원의 가격대입니다. 단일 레버리지 종목의 가격으로 치면 22,500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는 이 32만 원의 가격을 기준점으로 바라보시고 지켜보세요. 32만 원에 다가오면 오히려 삼성전자는 싸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따라서 삼성전자 1차 목표가 40만 원, 손절 가격은 29만 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광빈 위원님의 강의 잘 들었고요. 조금 내일장 그리고 내일 모레장까지 걱정이 됩니다. 마이크론 실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아직 매크로적인 악재가 좀 지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도움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마이크론, 또 PC 물가 네. 두 가지가 있죠. 시장에 악재로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려감이 어제 그 우려감까지 선반영을 한 것이죠. 어제 마이크론이 장중에 미국장에서 10% 떨어졌죠. 오늘은 반도체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반등하면서 다시 주가는 오르게 될 겁니다. 어쨌든 27년도까지 반도체는 계속 간다는 것에 이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가 기회고 지금은 주시장이 더 간다. 주식이 떨어질 때 위축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시장은 계속 갑니다. 어제 시장이 급락할 때도 위축되지 마시고 제가 도와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조금 있다가 저녁 10시입니다. 저녁 10시에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무방하게 될 겁니다. TV 방송만 보시고 끝나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래서 이제 무방 가게 되면 TV 방송은 꾸준히 봤는데 처음 왔다고 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유튜브에
임광빈 시선강탈 이렇게 검색하시게 되면 곧바로 저녁 10시에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녁 이 방송이 또 있고 내일 오전 7시 50분부터 장이 시작할 때 우리 8시부터 장이 시작하잖아요. 대체거래소. 제가 7시 50분에 방송을 열어서 장 마감까지 제가 직접 우리 시청자님들께 지금 실시간으로 어떻게 주식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는 장중 공개 방송을 또 준비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송 놓치지 마시고요. 자신감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밤과 내일 아침입니다. 임광빈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까지 설명 도와드렸고요. 저는 오늘 선택은 없습니다. 다만 제 포트에 삼성화재랑 물산 있죠? 좀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삼성전자 본주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내일장에 저희 또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